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 투자 요약,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의 핵심 지표, 세 번째, AMD 리레이팅 포인트, 현재 가격이 또 기회인가 위험인가, 여기에 포트폴리오 전략, 이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또 빅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투자 요약을 준비했는데 AI 인프라 투자의 중심은 단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약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AMD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AI 시장이 본격 진입하면서 이 모멘텀 발생 구간에 있다는 평가죠. 최근 인식 변화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구조죠. 요약해보면 이 장기 코어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추가 모멘텀 또 재평가는 AMD 쪽에 있다고 그렇게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엔비디아는 아직도 향후 5년에서 10년 장기를 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AMD도 AI 시장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단기 또는 스윙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핵심 지표부터 확인해 보면 시가총액이 현재 5조 달러에 육박해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하루 주가 변동폭만 해도 3%에서 6%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의 3%면 약 1,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 하루에 오가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된 주식을 곱한 값으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죠.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게요. PER 전부 다 아시죠? 현재 31배 수준인데 이 과거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최고점 대비 12에서 17% 하락 구간이 매수 구간으로 포착이 되어서 매집량을 늘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엔비디아가 버는 돈에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과거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절대적 숫자로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이 성장률과 이 인플레이션을 또 산업 독점력을 고려하면 자기 과거 가격 기준보다 저렴해진 구간에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중요한 블랙엘 울트라 칩의 생산, 급격한 생산 램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램프업이란 생산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스콘의 실적과 또 가이던스를 통해서 실제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을 울트라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으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래서 장기 전망을 확인해 보면 2030년까지 약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이 예상되죠. 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현재 가격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이 성장률과 이 산업 독점력을 고려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다른 회사가 아닌 자기 과거 기준보다 저렴했던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구간을 잘 포착하는 게 이 투자자들의 과제겠죠. 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이 AMD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엔비디아에 비해 뒤늦게 불이 붙은 이 재평가 구간의 후보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긴 했습니다. 이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TAM을 보면 이 TAM이 뭐냐면 이 토탈 어드레세이블 마켓의 약자로 전체 시장 규모를 의미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달러로 예상이 돼요. 이는 AMD의 CEO 리사 수의 발언과 이 멜리스의 리포터의 근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모멘텀을 한번 보게 되면 AMD는 신규 모멘텀 진입 구간에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7%가 하락 후 반등이 시작이 됐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깊게 조정받았던 종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수익률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MD는 챗 GPT의 등장 2023년 이후에 엔비디아와 비교해 소외가 됐죠. 하지만 최근 AI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재인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AI는 엔비디아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엔비디아로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이었고 AMD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AMD가 재평가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바로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이 동일한 테마라고 해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자,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회를 한번 보게 되면 이 GPU 외에도 이 물리 AI, 소버린 AI 같은 이 다각화된 장기 성장 가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얘기인데 물리 AI는 이 로봇이나 이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AI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AI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각국 정부가 우리도 AI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활을 걸고 있죠. 자국 내 데이터 센터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죠. 두 번째, 2026년 이후에는 이 에이전틱 AI와 물리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에이전틱 AI는 뭐냐?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컴퓨터 파워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AI 시장에서 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요. 특히 AMD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 레버리지는 작은 움직임으로 큰 효과 내는 지렛대 효과를 의미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1%에서 2%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엔비디아는 우선 파트너십 그리고 확보된 전력 자원으로 공급 제약 해소가 기대됩니다. 지금 각 국가 간의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력이죠. 이 전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있죠. GPU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이에 엔비디아는 주요 전력 공급 업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과 미리 계약을 맺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스크를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 리스크, 시장의 AI 버블 우려와 그리고 단기적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AI에 너무 많이 돈이 몰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닷컴 버블의 재현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닷컴 버블 자체는 진짜 버블이었고 AI 시장 자체는 우리 산업 구조가 전부 다 이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GPU 감가상각 기간 설정 논란으로 이익의 질에 대한 공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GPU의 수명을 5년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2년에서 3년 만에 새 칩으로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기간을 짧게 잡으면 회계상의 비용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AMD는 여전히 엔비디아 대비해서 기술력과 점유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 성능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못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 메타 같은 주 고객사들의 투자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 메타가 AI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클라우드, AI 유틸리티 주식 전반에 하락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주식처럼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컴퓨팅 사이클 전체에 열려 있고 위험은 밸류에이션과 이 사이클 타이밍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아직 많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진입 시점을 잘못 잡으면 고점에 물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의 지배력과 장기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AI 인프라에 쓰이는 돈은 돌고 돌아서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올 거라는 제 생각인데, 자, 그에 대한 근거는 이 첫 번째,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투자의 핵심입니다. 모든 AI 인프라 지출은 어느 단계에서든 엔비디아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직 대항마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나마 있는 이 AMD의 차세대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플랫폼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으로 승부나는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뒀죠. 전 세계 AI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이 쿠다에 익숙해 있고 수많은 AI 프로그램이 이 기반 안에서 짜여져 있습니다. 이걸 생태계 락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는 구조죠. 마치 저희가 이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것처럼요. 역으로 설명하면 더 낫겠네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만 쓰잖아요. 자, 두 번째 근거로는 이 블랙웰 울트라 생산의 램프를 보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죠. 이 폭스콘의 분기 대비 AI 렉 출하량이 300% 증가했어요. 이 서버 출하량은 2배 증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블랙웰 울트라 생산이 성공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AI 렉은 여러 대의 GPU 서버를 묶어놓은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300%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장기 성장의 동력이 견고합니다. 이 소버린 AI, 이 엔터프라이즈 AI, 물리 AI 등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컴퓨팅 수요가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플랫폼 전반에서 기반을 구축해둔 상태죠. 이 GPU 감가상각 논쟁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GPU의 유효 수명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명이 길어진 이유 자체가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인공지능 수요 폭증과 이 소프트웨어 개선 덕분에 이 동일한 하드웨어의 가치가 더 오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오히려 하드웨어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이 단순히 AI 시장이 이 버블이냐 버블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 수요와 인프라의 결을 같이 봐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부채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각각 500억 달러 이상 AI에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회수가 될까라는 질문이 있죠.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과거 철도나 다크 파이버 버블과 달리 지금은 컴퓨팅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실제 수요가 인프라를 당기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건 버블이 아니라 인프라 전환기에 가깝다는 관점입니다. 과거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석유 인프라가 깔릴 때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새로운 산업혁명의 인류 사회의 기반이 됐죠. 이 GPU 수명 이 논쟁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게 되면 GPU 유효 수명이 5년 설정이 적절한지 논쟁이 있지만 현재는 수요가 워낙 강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기술 산업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은 쓸모없다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봐도 2년 전 모델은 중고 가격이 폭락하죠. 그런데 GPU는 다릅니다. 3년 전에 나온 GPU도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활발히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워낙 강해서 그렇죠. 새 GPU가 나와도 이 구형 GPU까지 다 가동해서 할 만큼 AI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GPU 수명이
너무 길게 잡혀 있어서 회계상 이익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오히려 수요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차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 같은 AI 테마라고 해도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 판단할 때는 돈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투자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필수 설비에 가깝고 이런 메타 같은 이 플랫폼별 수익화 능력과 하드웨어 생태계 지배력이 종목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과거 산업혁명 때를 생각해 보면 철도가 깔리고 이 전기가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과정에 초기에는 항상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새로운 경제의 기반이 됐죠. AI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이건 뭐 저만 보는 게 아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버블 논쟁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가 이 인프라를 지배하고 누가 여기에 돈을 벌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죠. 단기 모멘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답이 지금은 엔비디아고 두 번째로 주자로 AMD가 따라오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와 AMD의 AI 인프라 투자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엔비디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